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그 시간에 배운 것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그 레이어에다가 그 글자를 쳐서 레이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이게 글자를 치게 되면은 그 글자를 한꺼번에 움직였죠, 그죠? 안녕하십니까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처음에 안녕하십니까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날라서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요 레이어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레이어의 속성을 그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속성을 보려면은 U를 치면 나와요, U. 그래서 6을 친 거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스케일이 이제 이렇게 떴죠.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스케일이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떴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 한마디로 요 지금 스케일은 이 레이어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은 무엇 배울까요? 이 모든 글자들이 이제 그 한꺼번에 나왔죠. 한꺼번에. 지금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모션 그래픽 나오는 것도 모션 그래픽도 한꺼번에 나왔지만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U를 치면 또 뭐가 있는지 알겠죠? 마스크 패스를 줘서 원래는 한꺼번에 다 나왔지만 마스크를 패스 줘서 차례대로 나오게끔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은 글자를 친 다음에 그 글자가 이제 한꺼번에 뭐 왼쪽으로 아니면 위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이제 한 문장을 치거나 한 단어를 치거나 한 글자씩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한 글자씩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한 글자씩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그렇게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그렇게 하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렇게 모션 그래피,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이렇게 갔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게 9초 7프레임인데 우리가 앞으로 더 뒤로 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걸로 워크 에리어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요, 공간이. 그러니까 컴포지션의 공간이 9초 7초 7프레임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컴포지션의 속성을 바꿔줘야 되겠죠. 컴포지션의 듀레이션을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컴포지션의 듀레이션, 어떤 컴포지션의 속성을 바꿔주는 것은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컴포지션 가세요. 여기 컴포지션 가면은 쭉 내리면은 컴포지션 세팅이 있죠. 그래서 커맨드 K 또는 컨트롤 K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컴포지션 세팅이 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팅에서 요게 9초 8로 나와 있죠, 그죠? 요 9초 8을 오늘은 이제 30초 앞으로 할 것도 남았으니까 30초 정도로 해서 이제 OK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돌아와서 아직까지 뭐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보죠. 여기 이게 이제 줌인 줌아웃이죠. 얘를 이제 줌아웃 이게 줌인이고 줌아웃 하면은 뒤에 나머지 30초가 남은 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30초 중에서 9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을 이제 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뒷부분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이제 저희가 또 타이포그래피 또 녹음을 해왔어요.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또 녹음한 멘트를 또 여러분들은 녹음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더 녹음한 웨이브 파일을 가져올게요.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해가지고 잡고 제가 한 게 폭포수처럼 떨어진 요거예요. 오늘 녹음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뒤에다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뒤에 할 거니까 뒤에다가 여기다가 제 밑에다가 내려놨어요. 그럼 이거거든요. 요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지난주 했던 거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LL로 칠게요. LL 치면은 L 치면은 웨이브폼이 이렇게 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쉬운 모션 그래픽, 키네틱 타이포 그래픽,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던 거죠. 지난주 했으면은 뒤에 또 이어서 제가 녹음했거든요. 폭포수처럼 이렇게 녹음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쓸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 여기서부터 쓸 거니까 앞 부분은 이제 잘려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확 자르는 부분은 앞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는 Alt하고 왼쪽 꺽쇠 P 바로 옆에 있죠? 누르면 이렇게 되죠? 얘를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픽,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떨어지냐는 한 문장을 쓸 거예요. 한 문장을 쓰는데 그게 한 문장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포지션이라든지 스케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글자 한 개씩 글자 한 개의 스케일이나 글자 한 개의 포지션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글자를 쳐야 되겠죠? 글자를 요 클릭해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저쪽이죠? 이렇게 크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너무 큰가요?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크기를 좀 줄이려면은 이렇게 글자의 크기를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다 딱 정리를 하고 그 여러분들 이제 이 여기 온라인이 있죠. 온라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게 떠요.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것이 또 좋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글자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글자를 딱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가운데로 딱 오게끔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가로의 가운데고, 요거는 세로의 가운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누르면은 딱 가운데 정렬이 정확히 딱 됩니다. 또 이렇게 또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자가 이제 지금 이렇게 글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나왔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려면은 또 여기에 커서를 정확히 갖다 놓은 상태에서 왼쪽 꺽쇠를 눌러서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 글자가 이제 한 글자씩 나오게 하려면은 한 글자씩 위에서 떨어지게끔 그렇게 할게요. 그러려면은 지금 여기에 또 삼각형을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은 애니메이트라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트, 그죠? 애니메이트를 눌러서 여기에 이제 포지션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요 포지션은 이제 위치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을 누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요 포지션에 y 값을 한번 올려볼까요? 그럼 올리면은 y 값이 올라가면은 글자가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위로 다 올릴게요. 위로 쭉 다 올릴게요. 약간 위에 보일랑말랑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일랑말랑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줘야 돼요. 애니메이션을 주려면은 여기서 우리가 전에 이제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이 포지션을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게 되면은 애니메이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레인지 셀렉터 밑에 보면은 스타트와 엔드가 있어요. 스타트와 엔드. 그래서 스타트하고 엔드 중에서 스타트를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럼 글자가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거죠. 요걸로.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지금 0에서 100% 이게 범위예요. 범위. 여기 이제 제가 보여줄게요. 이게 레인지 셀렉터라고 돼 있죠. 애니메이터를 만드는 범위예요. 그래서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 중에서 이제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시작과 끝의 범위가 뭐냐면은 0에서 100%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지금 다 이 범위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범위냐면은 바로 지금 포지션을 줬던
애니메이터로가에서 그 포지션을 줬거든요. 이 포지션에 x, y 값 마이너스 382 그래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 위로 올라간 수치 그 수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0에서 100%까지 다 지금 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글자가 이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 글자가 다 있었죠. 그 모든 글자들이 다 이 포지션 마이너스 382 y 값을 100%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간 거죠. 위로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범위가 하나도 범위가 0에서 0이라든지 0에서 100에서 100이라면은 거꾸로 100에서 100이 하면은 이 사이에 범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100에서 100이니까. 그런 경우 그 마이너스 132가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거꾸로 이제 이렇게 0에서 0도 똑같이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이게 이제 전체가 다 적용된 거고 요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20에서 100 그러니까 이제 20% 정도만 적용이 안 된 거고 21% 1에서 100까지는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21에서 100까지고 요거는 20%예요. 20%가 적용이 안 된 거죠. 예. 그리고 보세요. 쭉 50%는 보세요. 50%부터 100%까지만 적용이 된 거고 나머지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50%예요. 저기 적용이 안 된 거고 위에 있는 게 50%니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적용의 범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의 범위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자 한 개씩 다 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포지션을 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체 글자에 문장을 쳐가지고 문장 전체의 범위를 몇 퍼센트 줄 것인지 그 퍼센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키프레임을 여기 포지션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비율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요걸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스타트에 키프레임을 주고 그리고 플레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포지션 떨어지는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다 적용된 걸로 전체가 적용이 안 된 걸로 가야 되겠죠. 원래가 이게 적용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은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렇게 되죠.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되게 말이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어떡하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범위가 y 값의 범위를 처음에 모든 게 적용됐다가 적용이 차례대로 적용이 안 되는 형태로 가서 마지막엔 적용 아예 안 된 걸로 갔죠. 이런 형태로 갔는데 이제 이번에는 포지션 말고 또 딴 걸 한번 넣어볼게요. 딴 거를 add 여기 이제 이 애니메이터에 보세요. 애니메이터에 add에 또 딴 걸 넣을 수가 있어요. 딴 걸 중에서 스케일을 넣어볼게요. 스케일을 넣고 스케일을 이제 키우는 거죠. 이렇게 키우면은 위에 이제 커지죠, 그죠? 위에 글자가 이게 커지는 거예요, 지금. 위에 글자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애니메이션이 원래 이게 조그매졌죠. 이게 키우면은 글자가 커지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00%가 아니라 만약 50%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글자가 저 위에 붙어 있죠. 원래 글자가 이렇게 작았다가 그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적용이 다 된 형태가 이제 이거고 적용이 이제 안 된 형태가 이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적용된 거는 굉장히 컸다가 적용 안 되는 거로 가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기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크기도 이렇게 더 크면은 이게 중간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렇게 그래서 스케일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스케일 말고 로테이션도 줄 수 있겠죠. 로테이션 너무 많이 줄 필요 없이 한 뭐 90도 이 정도, 85도 정도 주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겠죠. 예. 폭포수처럼 그리고 떨어지는데 이제 이게 이제 좀 겹치니까 y 그 포지션도 y x 값을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끔 할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좀 떨어지게끔 하려면은 얘도 약간 이렇게 옆으로 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물론 x 값을 y 값을 좀 더 위로 올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좀 더 위에서 떨어지겠죠.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또 뭘 줄 수 있냐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 뭘 줄 수 있냐면은 add 가가지고 이제 색깔도 줄 수 있죠, 색깔. 여기 보면은 이제 필 컬러가 있어요, 필 컬러. 그래서 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폭포수처럼 이게 빨간색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색깔. 그래서 요거 색깔을 또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색깔을 뭐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또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파란색 계열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에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떠 있는 게 보이니까 이거를 없애려면은 이거를 뭐 x값 포지션을 이렇게 더 위로 올려도 되고 이렇게 위로 더 올려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처음에 add 가가지고 또 이 필 컬러 말고 오프더티가 이제 투명 도로가 있죠. 이 투명 도로를 또 0으로 주면은 0을 준 것이 이제 적용이 된 거죠. 처음에가 적용된 거고 전체적으로 적용이 안 된 거니까 적용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투명한 거고 폭포수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없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수처럼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정말로. 그 하여튼 이렇게 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 움직이게 하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렌지 셀렉터 애니메이터에서 렌지 셀렉터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글자를 이제 또 넣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 글자가 텍스트 애니메이션 텍스트 애니메이션, 폭빛이 떨어진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제 글자 이 사이에 또 너무 간격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걸 좀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 부분부터 이제 자르려면은 이걸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분리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커맨드 시프트 D였죠. 그래서 이렇게 D를 그래서 두 가지를 잘라내서 앞으로 또 당겨야 되겠죠. 이렇게 당기면은 떨어지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곧바로 텍스트 이게 나오죠. 여기가 딱 텍스트죠. 그럼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곧바로 나오게끔 하고 이제 글자를 치면 되겠죠. 글자를 여기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D로 쳤어요. 그래서 이제 글자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얘가 옆으로 가면서 얘가 왼쪽으로 가면서 얘가 뒤에 쫓아오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미 나와 있죠. 이미 나와 있으면 안 되겠죠. 떨어지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떨어지는 개도 있고 요 폭포수처럼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폭포수처럼은 클릭한 상태에서 이 여기서부터 등장해야 되는 거니까 Alt 누르고 왼쪽 꺽쇠를 눌러야지 여기서부터 등장하겠죠.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리고 이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다음에 텍스트 애니메이션 나오기 전에 얘가 전반적으로 모든 글자가 왼쪽으로 가게 하려면은
이제 그때 우리 널을 썼죠. 널을 썼어요. 널을 따라가면 되죠. 그러면 또 텍스트 애니메이션하고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 모든 글자들이 널이 부모다. 널이 부모다. 그 페런츠를 이제 널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널을 계속 이렇게 연장을 시키고 뒤로 연장을 시키고 널의 속성을 보려면은 또 U를 누르면은 이제 널의 속성이 또 그때 포지션을 잡았던 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또 움직여줘야 되는 거니까 텍스트 여기서부터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키프레임을 주는 거죠. 키프레임 애드 키프레임은 여기서 얘를 여기 얘를 하나 딱 눌러주면 이제 키프레임이 만들어지죠. 여기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텍스트 할 때 왼쪽으로 다 오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은 x 값을 움직이면 되겠죠. 이렇게 텍스트 애니메이션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하면 이제 텍스트 여기는 떨어지는 텍스트 폭포수처럼 이 앞부분이 잠깐만요. 제가 지금 폭포수처럼이 요게 지금 폭포수처럼이죠. 텍스트 애니메이션 요게 지금 왜 좀 이렇게 갔나 모르겠네. 이렇게 아까 폭포수처럼 여기서부터 나왔죠. 그래픽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왜 요게 지금 키프레임이 있는데 이렇게 됐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죠.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요거죠, 그죠? 그래픽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됐고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이제 여기 나와야 되겠죠? 텍스트 애니메이션 그렇죠. 떨어지는 텍스트 아까 제가 요 부분을 잘라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잘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떨어지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된 거죠? 수처럼 떨어지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텍스트 애니메이션 여기서 이제 텍스트 애니메이션도 보면은 텍스트 애니메이션도 이제 비슷한 이렇게 폭포수선 떨어지는 것처럼 비슷한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텍스트 좀 다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내리고 여기에 다시 애니메이트에 이렇게 애니메이트에 그를 이렇게 눌러서 이번에는 똑같이 포지션을 줄 거예요. 똑같이 포지션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똑같이 아까 똑같은 걸 해볼게요. 똑같은 걸 하는데 뭐가 다른지 똑같이 포지션 값을 또 위로 올리는 거죠. 위로 올려요. 위로 올려서 똑같이 위로 올려서 이번에도 똑같이 레인지 셀렉트를 내리고 여기서 스타트 엔드를 누르면 여기 떨어지죠. 그때는 여기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스타트와 엔드는 여기서 놔둔 상태에서 보세요. 스타트 엔드 놔둔 상태에서 어드밴스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유니트가 퍼센트지가 있고 캐릭터는 캐릭터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쉐이프가 스퀘어가 있어요. 사각형. 얘를 램프업으로 하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적용되는 한꺼번에 다 적용되는 게 점차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 또 만들어져요. 얘를 클릭을 해서 램프업이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보세요.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램프업이 있는 것과 스퀘어 다르죠. 스퀘어는 한꺼번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 이 마이너스 445가 다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스퀘어 말고 램프업을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적용이 돼요. 순차적으로. 이거는 또 반대고 이건 반대고 이거는 또 트라이앵글 형태고 이거는 또 라운드 형태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우선 오늘은 램프업은 이제 차례대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이 쏟아질 때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차례대로 떨어지잖아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아까 폭포수처럼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 이것보다도
그죠?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차례대로 떨어지긴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 2, 3이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3, 4, 5도 한꺼번에 떨어지고 이렇게 겹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겹쳐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가 바로 지금 이거예요. 텍스트 애니메이션. 요거. 그래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램프업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떨어질 때 요게 모든 게 다 이렇게 0에서 100%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순차적으로 떨어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요 범위를 좀 줄여둘 거예요. 그 0에서 100%를 할 때 요거를 좀 줄어들게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100%에서 요거 쭉 빼면은 0에서 한 38%, 35% 하면은 이제 앞부분에 0에서 35% 정도만 이제 적용이 안 되고 36%부터 적용이 된 거죠. 나머지 적용이 되는데 이 적용이 안 된 0에서 35%까지 0이 적용이 안 된 것이 완전히 적용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역시 점차적으로 된 거죠.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하여튼 이런 형태로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0에서 35%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얘는 애니메이션을 스타트 엔드를 주는 게 아니라 오프셋을 줘요. 왜냐면은 처음에 여튼간 시작할 때는 이게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다 적용이 안 된 것처럼 완전히 다 적용이 된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렇게 하면은 다 적용이 지금 된 거죠. 됐지만은 여튼간에 이것이 램프업이 먹어가지고 다 적용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적용된 것처럼 만들었고 이 전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35% 정도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34가 되고 35가 되고 하여튼 대충 이 정도에 적용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여튼간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여튼간에 상쇄를 시켜줘야 되는데 상쇄시키는 게 오프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오프셋이죠. 오프셋. 그래서 오프셋을 똑같이 마이너스 34를 주는 거죠. 마이너스 34를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안 보이죠, 그죠? 위에 안 보이죠.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키프레임을 주는 거죠. 오프셋에 키프레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텍스트 애니메이션 됐죠. 그래서 이 오프셋을 이제는 100%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떨어지죠. 텍스트 떨어질 때 이제 보세요. 밑에 떨어질 때 이게 한 개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르르 떨어지는 거죠. 우르르. 차례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르르 이렇게 떨어져요. 우르르. 근데 우르르 떨어지는 게 한 30% 정도의 범위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가 다시 0이 돼야 되고 이분이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x값 오른쪽에서 떨어지게끔 하려면은 얘를 또 바꿔줘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안 보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x값을 이렇게 주고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텍스트 애니메이션. 다르죠. 여러분들 이제 텍스트 애니메이션. 아까 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것과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것이 다르죠. 이거는 폭포수처럼 이거는 글자가 그야말로 한 개씩 나오는 거고 이거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우르르 이렇게 나오죠. 우르르.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우르르 나오게끔 하는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르르 나오는 범위를 한 요 정도 30% 정도 주고 요거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둘 다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쇄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이너스 값을 줘서 상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오프셋을 애니메이션을 줘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런 걸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뒷부분이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이지 하이, 이지 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지 하이를 한번 올려볼까요? 이지 하이를 좀 올려놓으면은 어떻게 되나?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지 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이지 로 뒤에서 천천히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거죠. 뒤에서 천천히 오죠. 이제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게 딱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지 하이나 이지 로를 조정을 함을 통해 가지고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 지금 싱크 그러니까 말소리와 약간 이제 비슷하게 만들 필요는 있는 거죠, 그죠? 텍스트 애니메이션.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재밌겠죠? 재밌겠죠를 이제 넣도록 합시다. 여기죠? 미션, 여기서 LL을 누르면은 여기서 애니메이션. 됐고 재밌겠. 여기 재밌겠죠가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Shift 컨트롤 또는 Shift 커맨드 D 눌러서 자르고 얘를 또 앞으로 당겨서 미션. 재밌겠죠? 재밌겠죠 나오겠죠. 애니메이션. 재밌겠. 여기 재밌겠죠. 이 정도까지 넣고 여기서부터 재밌겠죠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여기서부터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위에 텍스트 애니메이션하고 폭포스 떨어진 요 부분이 여기서 끝내야 되겠죠. 그러면 끝내려면은 Alt 누르고 왼쪽 오른쪽 꺽쇠 딱 누르면은 이제 이걸로 딱 끝나죠, 그죠? 재밌겠죠 여기서 들어갑시다. 그러면 재밌겠죠? 이 부분을 재밌겠죠 넣겠습니다. 그러면 치고 됐죠? 재밌겠죠? 이건 좀 크게 하도록 할게요. 재밌겠죠를 좀 크게 이 정도 하고 재밌겠죠? 여기서 재밌겠죠? 이거 재밌겠죠가 이제 나올 때 딱 요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역시 재밌겠죠를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 Alt 누르고 이번에는 왼쪽 꺽쇠 이렇게 되겠죠. 재밌겠죠? 이번 재밌겠죠의 애니메이션은 또 어떤 걸 줄 거냐면은 비슷한 걸 줄 거예요. 또 그 글자 한 개씩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3D 형태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재밌겠죠를 내리고 애니메이트에 가서 이번에는 보세요. Enable per character 3D. 그러니까 3D를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3D 만드는 게 여기 있어요. 얘를 눌러면 3D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 이 레이어 전체를 움직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글자 한 개씩 움직일 때 3D를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써 있죠. 3D인데 글자 한 개씩 per character, enable 그렇게 만들다는 거죠. 글자 한 개씩 3D를 만들다. enable per character 3D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글파에는 뭐라고 내릴지 모르겠지만은 말 그대로가 글자 한 개씩 3D를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3D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3D. 그래서 이 3D 그리고 요게 이제 중심축이 지금 요 왼쪽에 있는데 얘를 이제 가운데로 갖다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심축을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가면은 이렇게 펜 비하인드 툴이 있죠. 얘를 클릭해 가지고 얘를 옮겨줘야 되겠죠. 옮겨서 가운데 좀 갖다 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 애니메이트에서 뭐를 또 할 거냐면은 이번에는 돌리는 걸로 할까요? 로테이션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레인지 셀렉터 밑에 이렇게 로테이트가 나와요. 로테이트. 세 가지 로테이트가 있는데 이 로테이트 중에서 이게 X 로테이션을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또 이제 Y 로테이션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또 이렇게 뺑글게 들어가는 거고, 또 Z 로테이션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려면은 이렇게 옆에서 일어나려면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제 아니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려면 이렇게 일어나겠지만은 지금 우리 이걸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중립축을 가운데 놔뒀기 때문에 중립축을 가운데 놔뒀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이렇게 뺑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선 Y 로테이션을 돌려줘야 되겠죠. 한 바퀴 돌린다는 거는 1을 쓰면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한 바퀴. 그러면 이제 재밌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 나와요. 또 애니메이션 안 나오는 이것도 똑같이 이 렌지 셀렉터가 있어야 되겠죠. 렌지 셀렉터를 누르면은 여기에 또 0에서 100%가 있죠. 이렇게 0에서 100%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한 개씩. 그래서 0에서 100%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스타트는 이거고 재밌겠죠? 쭉 가져가지고 100%로 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재밌겠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재밌겠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재밌겠죠? 이게 글자 한 개씩 돌아가는데 이때 그 처음에는 없다가 이제 등장하는 걸로 하려면은 이게 애드 가가지고 이제 오포저티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포저티 아까 이제 우리가 Y 로테이션만 줬는데 오포저티를 0으로 주게 되면은 처음에는 없다가 재밌겠죠?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재밌겠죠? 이렇게 재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재밌겠죠? 그 지금 싱크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지를 한번 줘볼까요? 펑션 F9 또는 F9을 줘서 재밌겠죠? 이지를 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거 또 옵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드밴스 가면 또 옵션 또 있죠. 보세요. 어드밴스 이렇게 여기가 옆에 보면 밑에 어드밴스가 또 있어요. 이렇게 어드밴스 가면은 이제 이 보면은 캐릭터가 있고 워즈 단어가 있고 라인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문장도 아니 그냥 단어죠, 그죠? 단어. 재밌겠죠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캐릭터로 하지 말고 워즈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재밌겠죠? 이게 재밌겠죠? 전체가 움직여. 전체가 이렇게 한 개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문자가 재밌겠죠? 그치 똑같죠, 그죠? 물론 이제 재밌겠죠. 정말 그럴까요? 하고 계속 뒤에 글자가 붙어서 하나의 문장을 더 썼으면은 이제 라인은 이제 또 워즈하고 좀 느낌이 다르겠지만은 지금은 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또 캐릭터하고 다르죠, 그죠? 요거는 글자 한 개씩. 재밌겠죠? 그래서 요거 이 유니트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캐릭터 있고 이거는 중간에 점을 뺀 그런 캐릭터죠. 재밌겠죠?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에 남은 거를 할까요? 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를 이제 넣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럴까가 여기 있죠, 그죠? 재밌겠죠? 그래서 이것도 L 누르면은 요거 뒤에 거죠? 요거죠? 요거 정말 그렇겠죠? 이 부분을 좀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Shift Command D 눌러서 자르고 얘를 앞으로 좀 당겨서 재밌겠죠? 정말 그럴까요? 좀 더 들어가서 재밌겠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를 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 재밌겠죠를 끝내고 재밌겠죠? 여기까지 가고 그러면 이걸 또 재밌겠죠를 요게 재밌겠죠죠? 얘를 끝내야 되겠죠? Alt 오른쪽 꺽쇠를 넣어서 끝내고 그리고 나서 글자를 이제 쳐야 되겠죠? 글자를 치도록 합시다. 글자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글자를 이렇게 가운데에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이 글자가 정말 그럴까요? 요거죠, 그죠? 정말 그럴까요? 요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또 Alt 누르고 왼쪽 꺽쇠를 누르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거는 이제 또 약간 또 다른 애니메이션 줄게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이거는 또 역시 얘를 내려가지고 애니메이트에 가면은 우선 글자의 로테이션을 좀 주도록 할게요. 로테이션을 약간 이제 앞으로 약간 고개를 까딱하는 정도로 주고 또 애니메이트 가서 포지션을 줘서 포지션에 이 위아래로 이렇게 점프하는 형태를 주기 위해서 그 위아래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위로 약간만 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게 이 애드 가가지고 이번에는 그 위글을 줘도록 할게요. 위글을 주면은 위글 줬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글 줬더니 정말 그럴까요? 다르게 움직이죠. 이렇게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또 애드 가가지고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필 컬러를 또 주면은 이렇게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얘가 약간 춤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고개 까딱까딱 하는 거는 로테이션으로 준 거고 정말 그럴까요? 그죠? 고개 까딱까딱 하는 거는 그리고 이 점프하는 거는 Y 값을 준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Y 값을 줬죠. 그래서 제자리에서 움직여서 점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색깔을 줘서 색깔도 여러 색깔이 이제 바뀌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요것이 정말 그럴까요? 약간 이제 동작이 좀 느린 정말 동작이 그럴까요? 그 좀 동작이 변화를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주려면은 여기에 또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 보면은 이게 그 위글 세컨드가 있고 위글 세컨드 그러니까 초당 얼마큼 위글을 할 것인지 그건데 이건 두 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정도로 보고 이거를 두 번이 아니라 좀 많이 줄까요? 많이 주면은 정말 그럴까요? 너무 많이 주면 이게 이제 초당 13번이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신없이 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5번 정도 줘볼까요? 그러면은 정말 그럴까요? 이제 좀 더 정말 그럴까요? 아까 것보다는 좀 분위기가 좀 더 많아 떨어지죠.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속도를 좀 바꿔주고 딴 거는 콜레이션을 아예 안 주게 되면은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좀 더 정말 그럴까? 좀 뛰죠. 근데 콜레이션을 만약 다 주면은 한꺼번에 뛰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정말 그럴까요? 한꺼번에 각자가 안 뜨고 한꺼번에 정말 떠요. 그럴까? 이제 이거 각자 뛰게끔 하기 위해서 콜레이션 아예 안 주면은 정말 각자 뛰어요. 이렇게.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예 안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아예 안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랜덤 시드 밑에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누가 먼저 뛰느냐 이거는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또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뛸 때 그 순서를.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요거는 또 그 랜덤에 약간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위글은 여튼간에 이렇게 약간 그 방방방방 뛰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그때 이제 하여튼 포지션과 로테이션 색깔을 줘가지고 이런 물론 다른 걸 주면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걸 또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정말 가지 그럴까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럴까요? 여기까지 이제 하고 오늘 했던 거 잠깐 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요? 필러에서 대박 쉬운 모션 그래픽,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재밌겠죠? 정말 그럴까요? 이게 이제 컴퓨터가 속도가 못 쫓아가면은 이렇게 느려지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걱정할 게 없는 게 나중에 그러면 렌더링을 걸리면은 엑스포팅 하게 되면은 제대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속도 여기 풀이 있고 오토가 있거든요. 오토로 해놓으면은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오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속도가 컴퓨터 속도가 좀 느리다 하면은 요거를 바꾸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 해상도를 줄이면서 그죠? 해상도 많이 줄여들죠. 그러면서 이제 예, 텍스트 애니메이션 퍼포먼스를 재밌겠죠? 정말 그럴까요? 그래도 뭐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죠? 저는 그냥 오토로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컴퓨터에 따라 컴퓨터가 너무 느리면은 해상도를 좀 줄여서라도 4분의 1이고 3분의 1, 2분의 1이거든요. 해상도를 줄여서라도 컴퓨터 성능을 좀 높이는 거죠. 텍스트 애니메이션 재밌겠죠? 정말 그럴까요? 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 가고 엑스포팅 하기 위해서 파일에 가서 엑스포트 해가지고 에디트 어도비 비디오 인코더 Q로 가기로 했죠, 그죠? 예,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새로운 비디오 엔코더가 뜨죠. 물론 이제 Add to Random Queue, Add to Render Queue로 가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H.264 없기 때문에 다른 코덱으로 여러분들이 엔코딩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H.264 하기 위해서 제가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로 온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H.264 떴죠, 그죠? 예, 떴으면은 엔코딩을 하도록 합시다. 위치는 여기 위치가 있죠. 경로가 경로를 제가 설정을 안 하고 그냥 해버렸어요. 경로를 설정 안 하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경로를 꼭 설정을 하세요. 네, 됐어요. 그럼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인서멘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거를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요? 대박 쉬운 모션 그래픽,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재밌겠죠? 정말 그럴까요? 예, 이렇게 됐죠. 오늘 만든 거. 하여튼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요거를 다시 그 아까처럼 이렇게 뜨면은 요걸 눌러가지고 내가 어디에 저장할지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찾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